가장 먼저 스즈무라 아이리의 신작입니다. 몸속까지 뜨겁게 만든다는 컨셉의 작품으로 그냥 사우나 텐트 안같이 후덥지근한 분위기에서 한다는 컨셉의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하면서 평범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스즈무라 아이리의 외모 폼이 다시 전성기만큼은 아니어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스즈무라 아이리이기에 한 번은 볼만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츠모토 이치카의 신작입니다. 옛날에 많이 봤던 판매점에 가서 자신의 DVD를 구입하는 팬들에게 서비스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매장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배경을 전부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마츠모토 이치카를 보는지 그냥 블러를 보는지 영상미가 너무나도 별로였습니다. 마츠모토 이치카는 키카탄 시절이 훨씬 더 좋았는데 전속 계약을 하고 나서는 예전만큼의 매력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츠카이치 메이의 신작입니다. 여러가지 상황극을 1인칭으로 재밌게 잘 표현한 신작입니다. 이츠카이치 메이는 요즘 키카탄 배우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배우라고 할 수 있는데 과한 설정이나 컨셉 없이 1인칭으로 자신의 매력을 잘 나타낸 신작입니다. 1인칭을 좋아하시거나 이츠카이치 메이를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기 딱 좋은 신작인 것 같습니다. 띵작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손을 움직이게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나세 아리스의 신작입니다. 재혼한 새엄마가 지나치게 어리다는 내용의 새엄마 시리즈 작품입니다. 요즘 폼이 가장 좋은 배우를 뽑으라면 그중 한 명은 분명히 나나세 아리스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강화도 성공하고 정말 연기력도 물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익숙한 내용의 작품이지만 나나세 아리스의 연기력으로 정말 작품의 재미를 잘 살렸습니다. 다음은 미타니 아카네의 신작입니다. 팬방문 시리즈인데 팬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조금 신선한 컨셉이면서 백합물에서의 미타니 아카네의 화려한 테크닉과 짬을 느낄 수 있었던 신작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모치즈키 아야카와의 자강두천 대결은 요즘 들어본 백합전투 장면 중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합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패스하시고 아니시라면 추천해드리는 신작입니다. 다음은 오쿠다 사키의 신작입니다. 남편이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온 사채업자 때문에 불법 카지노에서 일하게 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이걸 드라마적으로 살리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았는데 거의 내용은 코스프레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확실한 코스프레물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고 정말 어중간한 작품입니다. 첫 코스프레가 바니걸인데 굳이 오쿠다 사키의 바니걸을 봐야 될까요? 카지노란 설정은 왜 넣었는지 정말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미루의 신작입니다. 결혼 반지만 보면 미쳐 날뛰게 된다는 아저씨 킬러 미루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중년 아저씨물 같지만 오피스룩을 강조한 미루의 화려한 테크닉을 볼 수 있는 신작입니다. 천재인 걸 알지만 매번 볼 때마다 미루의 무브먼트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조금은 과한 듯한 조명이 살짝 아쉽지만 특히 마지막 액션씬에서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포지션을 잡고 상대를 찍어 누르는 테크닉과 무브먼트는 보면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던 신작이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무브를 보여줄 수 있는 여배우는 현 시대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나츠모리 리리의 신작입니다. 수영부 에이스 선배인 나나츠모리 리리에게 생기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입니다. 수영부 시리즈는 1대 다수의 전투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1대1로 시작해서 후반에 가서야 1대 다수의 전투를 보여줍니다. 수영복 자체도 지나치게 평범했고 수영부 시리즈 치고는 조금 전체적으로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지만 나나츠모리 리리가 머리를 묶은 게 나름 이쁘게 나와서 좋은 장면들도 있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나기 히카루의 신작입니다. 막차가 끊겨서 회사 사장의 집에서 자고 간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너무나도 친숙한 내용이지만 요즘 최전성기를 맡고 있는 나기 히카루의 고급진 매력이 너무나도 잘 나타난 작품입니다. 의상과 헤어스타일 등이 컨셉과 너무나 잘 어울렸고 미드도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 배우인 쿠로이 유아의 합도 정말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생작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해 드릴 만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츠바사 마이의 신작입니다. 치아철 치안 시리즈 작품인데 거기에 직장물 요소까지 추가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이분할 화면을 통해서 유리창에 비치는 반대쪽 모습도 표현하며 색다른 재미를 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자 배우로 저팔계가 나오며 무언가 저팔계가 작품에 대한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 시리즈이지만 당할 때 연기가 조금 어색했으며 색다른 도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오이 츠카사의 신작입니다. 여러가지 제복에 대한 판타지를 이루어주는 상황극 작품입니다. 간호사나 승무원까지 다양한 제복에 대한 판타지를 보여주는데 역시 아오이 츠카사답게 너무나도 잘 어울리게 소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단점이 있는데 인스타 필터도 아니고 영상 자체에 필터를 너무 넣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밝은 곳에서의 장면이나 의상이 하얗게 되면 집중이 되지 않고 눈이 피로해지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필터 때문에 너무나도 아쉬운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키오하라 미우의 신작입니다. 첫 드라마 작품이며 첫 드라마답게 출장 시리즈 작품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정석대로 흘러갑니다. 스타킹부터 시작해서 욕실씬까지 정석대로 흘러가는데 무언가 연기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출장 시리즈 치고는 재미가 조금 약했습니다. 첫 드라마이다 보니 아직 부족함이 많이 보였지만 욕실씬에서는 확실히 미드의 장점이 잘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아시타바 미츠하의 신작입니다. 어릴 적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는데 승무원이 되어서 1박 2일로 데이트를 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설정은 있지만 그냥 데이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 연기가 얼굴을 찡그리는 거 하나뿐이라며 지적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피드백을 받았는지 훨씬 좋아진 연기와 더불어서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확실히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액션에서는 CK 속옷도 보여주는데 흰색 CK 속옷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리얼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쿠로시마 레이의 신작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하던 쿠로시마 레이가 30일간 진짜로 금욕한다는 금욕 시리즈 작품입니다. 전부터 확실히 아저씨 취향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번 작품을 보고 아저씨 취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전부터 단점이라 평가받던 홍조와 피부 상태도 전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동안의 쿠로시마 레이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와 좋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쿠로시마 레이에 대한 좋지 않았던 그동안의 평가를 살짝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라카미 유카의 신작입니다. 데뷔하고 나서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진삼국무상을 해본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과연 몇 명이나 나올지 궁금해지는 작품이었는데 고작 4대1의 전투가 최대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삼국무상은 이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무라카미 유카 본인은 만족해하는 것 같은데 기대만 하게 만들어 놓고 고작 4대1의 전투를 진삼국무상이라 하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우면서도 중간에 나오는 바니걸이 귀여워서 나름 괜찮기도 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니토 사야카의 신작입니다. 그동안 비밀이었던 니토 사야카의 나이를 밝히며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바디를 보여준다는 조금 애매한 컨셉의 작품입니다. 확실히 몸매도 좋고 연기도 정말 제대로 털리면서 열심히 했다는 게 보이지만 왜 거기에다가 틴트를 바르고 나왔는지 볼 때마다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액션씬이 마지막으로 향할수록 흐트러지는 머리와 땀에 젖은 모습을 볼 때마다 확실히 나이가 36살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코지마 미나미의 신작입니다. 보육사인 소꿉친구가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을 해서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지만 딱히 설정은 중요치 않고 그냥 남자의 집에서 즐기는 그냥 평범한 데이트물 같은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무언가 특별한 포인트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쭉 흘러갑니다. 무언가 그렇게 막 나쁘건 아닌데 그렇다고 무언가 좋지도 않은 애매한 신작입니다. 지나치게 무난해서 끌리지는 않았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미타 마린의 신작입니다. 알바가 끝나고 막차를 놓친 알바생과 점장과의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막차 시리즈와 거의 같지만 알바생 설정의 작품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성과 흐름은 출장 시리즈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다른 점이라면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만 조금 다릅니다. 생각 이외로 미타 마린이 자연스러운 연기로 작품의 재미를 잘 살렸습니다. 하지만 욕실씬이 생각보다 너무 약했고 전체적으로 너무나 익숙한 맛이기에 딱히 색다른 포인트가 없어 아쉽기도 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카와고의 니코의 신작입니다. 에스테물이며 1인칭이자 의상에 신경을 많이 써서 코스프레 느낌이 살짝 나는 신작입니다. 카와고의 니코도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신인들 중 한 명인데 이번 작품은 정말 컨셉이 잘 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귀여운 매력이 장점인데 1인칭과 더불어서 지나친 클로즈업이나 에스테라는 설정은 카와고의 니코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컨셉이었습니다. 카와고의 니코는 귀여웠지만 컨셉이 정말 아니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나카모리 코코나의 신작입니다. 여배우로서 새로운 능력을 각성한다는 플레이물입니다. 쓸데없는 수식어가 많이 붙긴 했지만 지나치게 평범한 플레이물이었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각성한다고 하는데 그 능력은 이미 아마추어 시절에 각성한 것 같습니다. 메이저에 데뷔했지만 오히려 예전 아마추어 시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 나카모리 코코나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S1에서 데뷔한 신인 타노 유의 데뷔작입니다. 미드가 무려 L컵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판매 랭킹에서 예약 판매로 무려 3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기대를 받고 데뷔한 신인입니다. L컵은 확실히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크기만 핥은 무언가 다른 매력은 잘 찾지 못했었습니다. 아직 신인이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루이시 레아의 신작입니다. 숨겨진 변태인 그녀가 진심을 보여준다는 내용의 작품으로
대본 없이 애드립만으로 제대로 보여주는 플레이물입니다. 마루이시 레아는 어느 장면에서는 정말 좋은데 어느 장면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눈웃음이 매력적이긴 한데 어느 장면에서는 너무 별로. 아직까지 저희 기준에서는 확실하게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미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보면 볼수록 무언가 다 애매한 것 같습니다. 관리를 조금만 더 하면 정말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조금 참고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半分휴지 이상 이번 S1과 기타 레이블들의 신작들이었습니다. 워낙에 신작들이 많이 나와서 빠진 신작들도 있으니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돈나와 아이디어 포켓의 신작들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신작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신작이 있으시다면 본문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쉽고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무료 포인트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 유지였습니다.